오늘 우리 K 증시는 그냥 평소처럼 네 글자로 미약 한약.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약세라서 한국 증시도 약세였다. 이렇게만 규정하기에는 좀 디테일이 저질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우리 K 증시는 지난 3월 한 달 열심히 내달렸던 피로감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번 주 좀 선전을 하면서 외국인까지 추가 상승의 동력을 보태줬는데, 그런 이번 주 일주일치 밥벌이한 걸 오늘 하루 만에 홀라당 다 털어먹어 버렸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목 내리 4거래일 순매수로 개인들 물량을 다 받아내던 외국인이 오늘은 웬일인지 변심하면서 뭐 차익 실현이든 뭐든 하여튼 이제까지 4거래일과는 반대로 개인들한테 물량 싹 다 넘겨버리고 매도를 했는데, 만약 여기서 조정이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개인들은 또 고점에서 내다바이 당한 게 될 수 있죠. 내다바이가 뭐냐고요? 지난 그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당시 삼성전자 96,800원일 때조차 곧 10만 전자, 20만 전자 갈 거니까 이러면서 전부 달려들었다가 3년째 물려있는 이 상황이 바로 내다바이죠. 뭐 좀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는 설거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외국인들은 정작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개인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가만 붕 띄워봤자 결말은 뻔히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때 저보고 공부 좀 해라. 너 같은 놈은 그래서 돈을 못 번다고 욕하던 분들 지금 다 뭐 하고 계신가요? 그때 뭐 삼성전자는 양반이고 위메이드, LG생활건강,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을 그 산드라박 머리에서 들어갔던 그분들 3년 지난 지금은 또 에코프로에 물려들 계신 거 아니에요? 자, 그 와중에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마침내 공개가 됐는데, 정말 이게 얼마 만에 호실적이고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기억도 진짜 가물가물할 정도로 모처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1.25% 증가한 6조 6천억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다음 매출의 경우는 71조 원 나와가지고 5분기 만에 회복세로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삼성전자는 뭐 물론이고 우리 K증시는 이런 호재를 전혀 살리지 못했는데요. K반도체 주들조차 여기 동참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결국 미국이었습니다. 그저께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 당시만 해도 최근에 지표는 더 호전됐는데 특별히 매파적인 코멘트를 덧붙이지 않았다고, 그게 호재라고 그렇게 뇌피셜로 올랐던 뉴욕 증시,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간밤에 갑든 포로 미네아폴리스 연은의 닐 카시카리 총재가 발언한 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완전히 다 녹아버렸는데, 올해 연내로 금리 인하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6월은커녕 그냥 2024년 금리 인하 나가리 발언, 이 한마디로 갑자기 각성이 나오면서 최근 며칠 먹은 거를 한 번에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인데 금값도 사상 최고고, 그리고 원자재 뭐 원유부터 구리 가격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같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은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다 때려잡아야 될 판국인데, 자산 가격 파괴 없이 인플레이션 안 빠진다 이 소리 또 나올 상황인데, 근데도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설을 친시장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저께 어저께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하여간 어젯밤에 저도 자기 전에 분명히 나스닥 한 1.5% 넘는 상승세 보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 떠서 보니까 완전히 박연폭포급의 폭포수 쳐맞고 결국 마이너스로 꼬라박았더라고요. 뭐 미국 3대 지수 차트 다 똑같고요. 이게 결국 엔비디아 차트랑도 그냥 일치하는 거였으니까 아예 월가 전체 투심이 그냥 장중에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서 끝에 가서는 알아 누웠다고 봐야죠. 하여간 이 모든 원흉이 바로 닐 카시카리 이 양반인데, 하여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머머리 형님들이 이제 문제라고 하기는 또 저한테 머머리 비하 발언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겠냐고. 하여튼 이 양반은 원래 매파였긴 했는데 올해 FOMC 투표권도 없는 그냥 일반 지역 연준 임원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왜 금리 인하가 뭐 하반기나 연말로 미뤄지는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올해는 금리 인하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이런 소리를 했냐. 한마디로 이거는 워싱턴과 백악관에 보내는 경고 사인 같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그 후티 반군이 홍해 점령하고 해적질하는 거 벌써 몇 개월째예요. 그리고 28 전쟁
후유증으로 지금도 매일 폭격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상황까지, 아니 월드 폴리스라며 그럼 미국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이 왜 정리가 안 되냐고. 아직도 몇 달째야 벌써.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도로 기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원자재 시장에서 완전히 고삐 풀려가지고 막 슈팅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대만 지진 나가지고 반도체 공급망 우려도 튀어나와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은 본인 선거운동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대중국 반도체 금수 조치를 합류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금까지도 그래서 미국산 엔비디아, AMD, 퀄컴 칩 못 구했냐고. 전부 다 우회로 통해 가지고 결국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다 갖다 쓰고 전기차 만들고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정식 루트로 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중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되는 구조지. 그걸 사실상 지금 바이든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대로 조질 자신이 없으면 섣부르게 건드리지나 말았어야지. 이걸 다 보는 연준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진짜 욕 그렇게 많이 얻어먹으면서 22년 만에 최고치 금리로 계속 버티면서 인플레이션하고 전쟁 지금 잘 치러왔는데 이게 바이든 때문에 다 말아먹게 생겼으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차피 이제 뭐 반정치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고, 이렇게 지역은행 총재, 그중에서 투표권도 오래 없어가지고 책임질 일도 없는 그런 부담 없는 이 카시카리가 나와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자산 가치, 자산 버블 붕괴 만들어서 물가 잡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 사인을 백악관에 날린 거죠. 진짜 본인이 말한 대로 지난 3월 FMC만 해도 올해 연준 금리 인하 2번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자기도 자기 자신의 입장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졌나, 이거를 조금 모를 일이라고 이제 갸우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올해 금리 인하 2번은커녕 한 번도 필요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올해 금리 인하를 건너뛸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변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게 백악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단순 계산만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연준 금리 인하 0.25%포인트 한 번에 시중 유동성 7,700억 달러가 이제 좌우가 돼요. 이게 우리 돈으로 1,050조 원인데, 그러니까 0.25%포인트 올리면 1,050조 원의 유동성이 연준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내리면 1,050조 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거고, 이거지. 근데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6월, 9월, 11월 이렇게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3번 다 취소되면은 총 3,150조 원의 유동성이 순삭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뉴욕 증시든 우리 K 증시든 지금 수준에서 이거 버틸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금리 인하 물 건너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최소 20% 이상 빼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맞아요. 자, 그다음 우리도 요새 뭐 선거 영향권인데, 미국도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점점 트럼프 승기가 굳혀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도 지금 다시 지지율 반등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트럼프하고 자강두천의 그런 승부가 펼쳐질 예정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안개 속이죠. 아예 지금이라도 그냥 바이든 트럼프 한쪽이 뭐 우세한 전망으로 쭉 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앞으로 이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텐데 완전히 지금 그냥 진흙탕 속 안개 속이야. 근데 원래 뭐 경제 위의 정치라고 미국도 올해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걸 바라보는 미국 기업들의 보신주의가 날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간밤에 미국 자동차 탑3 중에 하나인 포드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북미 전기차 공장 가동 계획을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원래 내년으로 잡고 있었던 걸 이제 최소 2년 이상 미룬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포드 측은 일단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활용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내구성과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갖다 붙였지만 이게 사실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전기차 비즈니스 이거 괜히 헛돈 쓰는 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배터리 기술 핑계로 지금 시간 끌기 들어간 걸로 봐야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K배터리 그 2차 전지 소재주들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 시장은 뭐 여기는 그냥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인 이런 시장이고, 다음 유럽의 경우는 중국이 최근에 약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치킨 게임 양상마저 있어가지고 우리 K 배터리 업체들이 쉽게 여기 참전하기가 좀 까다로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인도, 여기는 정말 전기차랑 배터리 업종에는 하얀 도화지 같은 그런 시장인데
여기는 또 인도 국영에너지 그 인디안 오일이 최근에 파나소닉이랑 합작사 설립 발표하면서 외색이 또 물들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이 미국 시장은 우리 K배터리 입장에서는 IRA 혜택까지 주겠다. 거기다 중국이 아직까지 제대로 치고 들어오지 못한 그런 이제 청정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그 최대 고객사 포드가 이렇게 전기차 계획을 한 발 빼고 물러나 버리니까 K배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K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에 있어서 테슬라 리스크 그리고 GM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포드 리스크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번 글로벌 자동차 시장 분석 리포트에서 말하기를 내연기관 차량 등록 대수가 정점을 찍는 시기를 2035년으로 봤어요. 물론 하이브리드하고 순수 전기차는 계속 우상향 예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연기관차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늦게까지 계속 증가를 하긴 할 거다, 이런 예상인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식목일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식전 대바람부터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투표장 앞에서 또 약간 이제 고성이 오가고 뭐 마찰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거기 이제 캠프에서 알바처럼 이제 일하는 분들도 선거 끝나면 다 매일 봐야 될 우리 이웃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까지 사이가 틀어질 정도로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서학개미 분들 최애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어제 미국 증시 초반에 모처럼 6%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다 장중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박연폭포급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결국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고 에게 1.6%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빠진 거에 비하면 진짜 6% 상승 나왔어도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정도의 회복세인데 그게 또 1%대로 쪼그라들었다.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이제 기존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전환이 갑자기 이제 미뤄지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 또 그다음에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신형 모델 가격 그 인상 조치에 들어갔는데 약간 프리미엄 전략이 나름 통했는지 하여간 4월 들어서 테슬라 판매 대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중국 자동차 보험 이 업계의 통계도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초 파란을 예고했었던 샤오미 전기차 SU7이 정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최근 그 성능이 완전히 복불복이라는 이런 인증 영상들이 막 퍼지면서 이제 테슬라도 서서히 반등 채비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일어났던 거죠. 거기다 간밤 투자 전문지 바론스가 테슬라 AI 개발자들이 최근 이탈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거를 저는 테슬라가 정말 AI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추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FSD 같은 그 Full Self Driving 자율주행 이거 완전히 아직 완성판을 공개만 안 했다 뿐이지, 그 슈퍼컴퓨터 도조를 비롯해서 하여간 테슬라가 AI에도 진심인 게 확실히 증명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서 테슬라 AI 개발자들을 빼간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쓸모가 없으면 왜 데려가? 왜 우리 가끔 음식점 가보면은 약간 뭐 매운 거, 해물 이런 거 파는 집에서 가족들 같이 올 때 먹으라고 어린이용 돈가스 이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식당 주방에 일하는 분을 근처 돈가스 전문점에서 빼갔다. 그러면은 그 집이 돈가스도 잘하는 집이었다는 뜻이에요. 너무 내 취향 위주로 비유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아들으셨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와중에 테슬라 담당 일진으로 알려진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CNBC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제시한 테슬라 베어 케이스 목표가 $100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그 테슬라 형님들이 맨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테슬라는 단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기업이라고, 그래서 테슬라는 자동차 업종 PER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주장을 아담 조나스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업 부서가 자동차 전기차인데 여기 수익 개선이 확인되기 전에 AI 기대감으로 테슬라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거는 무리다. 그리고 테슬라의 현재 본업 그 자동차 사업부 수익 개선까지는 최소 몇 분기가 더 걸릴지 알 수가 없다. 몇 달도 아니에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대신 그러면서 약간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다가 물론 테슬라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거 아담 조나스 이 사람 이거 그 돈나무 누나하고 뭐 썸씽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돈나무 대추나무 사랑 관련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이제 미국 3월 고용 보고서랑 실업률 확인만 끝나면 우리 K 증시는 진짜 피로도가 좀 컸던 이번 4월 첫 주도 마감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우선 수요일이 또 대박입니다. 이날 우리 국회의원 그 선거로 임시 공휴일인데 이날 미국에서는 3월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공개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선거 앞두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여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을 포함할 계획이라는데, 여기 항목별로 뭐 요리, 육아, 생필품 교체 비용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매월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할 때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항목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그럼 뭐가 빠질까요? 저는 외식 물가나 호스피텔러티, 이 공공케어 이쪽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당연히 외식이나 호스피텔리티는 공식적인 서비스 차지가 붙으니까 당연히 집에서 여성들의 가사 노동 그 비용보다는 프리미엄이 낮게 잡힐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CPI를 누르려는 지금 바이든의 꼼수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는 앞에 말씀드린 우리 총선이 수요일, 그 다음에 ECB 금리 결정이 목요일, 그리고 우리 금통위가 또 금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또 그놈의 연준 6월 금리 인하 확률 가지고 끝도 없는 줄다리기가 장중에 수시로 또 나타날 전망이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결국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키를 쥐고 있다고, 특히 우리 K 증시 수급에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한국 증시 밸류업에 어떤 아이디어가 과연 들어있나, 이걸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정작 2월 중순에 그 K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됐을 때 개인들은 심드렁했고 기관들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모른다고 중립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또 3월 달 들어서 우리 같은 한국인 개인들과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미 심드렁해져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K 밸류업 아직 기대감 내려놓긴 이르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코스피 2700 위로 올려놓은, 이것도 다 외국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 뉴스의 외국계 리포트를 앞으로도 면밀하게 주시하다 보면 지금까지처럼 힌트는 계속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새로운 한 주 시작을 앞둔 일요일에 여러분들의 월요병 예방 주사 차원으로다가 내일 뉴스랑 외국계 리포트를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